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네, 우리 장관님 또 차관님도 공무원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차례 과거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제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 한 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전체 국가 채권의 연체 규모가 지난해 한 50조 정도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연체율은 한 대충 지난 수년간 평균 한 12% 정도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국가 돈이 아니라 이게 내 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더 철저하게 관리할 것 같아요. 이게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은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27%에 불과합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연체율이 한 3.2%에 불과한데 국가채권 연체율이 12%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 국가채권 중에서 지금 1년에 불손 처리되는 거, 불납 결손 처리되는 게 지금 한 7조 원 정도 계속 상회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시효 완성된 채권이 지난해 2조 3,700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액 집행비용이 과다해 갖고서 불납 결손된 게 2조 7천억인데 이 두 개는 좀 제도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2조 3천억, 2조 4천억 가까운 돈이 시효 중단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는지 이걸 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시효 중단을 하려고 하면은 법률상 재판상 청구하든지 채무를 승인하든지 또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조치를 왜 안 취했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좀 확인하셔갖고요. 왜 시효 완성을 갖다 중단 조치를 안 했는지 관계 공무원들이 이게 좀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시효 완성되는 거 방치되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 압류액 집행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니까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대개 이거는 금액이 소액이니까 실제로 법원에다가 압류하려고 하면 그 절차에 따른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하는 건데 이게 결국 사실은 이건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률 개정을 요청해서라도 국회에다가 한번 연구를 해보셔 갖고요. 이 집행 비용을 갖다 감면하는 규정을 갖다 만들어 두든지 국가 채권이니까 그런 규정들을 신설해 갖고서 집행 비용을 감경 또는 대폭 면제해 주는 이런 규정들을 넣어 갖고서라도 압류를 해야지. 이렇게 금액이 만약 사실은 아주 상식적인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이걸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결국 이게 법치행정 또는 법치주의에 정면 어긋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효 완성을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좀 내용을 좀 확인하셔갖고요. 그럼 시효 중단 조치를 왜 안 했는지. 이런 2조 3천억이나 2조 4천억 가까이. 또 하나는 압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갖고서 방치한다고 결국 불손 처리한다고 하면 이 압류 비용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저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점을 좀 검토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게 저도 늘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제 시효 중단 조치 안 한 거라든가 압류 조치 안 한 것들, 그다음에 불납 결손액이 막 발생하는 것들에서 저희도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조치를 할 텐데 안 했을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걷어들일 수 있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리고 압류 조치를 해봐야 확보할 재원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조치를 안 하고 결국 불납결손행으로 결정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도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효 완성을 왜 시효 중단을 안 시켰는지 그거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압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이게 사실 금액보다는 채권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을 개정해서라도 특별 규정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이걸 집행 가능하게 해야지. 그렇지 2조 7천억, 2조 한 7천억 이상 돈이 압류가 안 돼 갖고 이게 불손 처리된다는 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외에 계속 이게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일단 채권 관리는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정기적으로 2016년도에 그게 계속 안 하다가 잘 이게 채권 관리가 안착됐기 때문에 안 했는데 국회 지적을 받아갖고 지난해 실시했다고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납자 재산 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좀 정비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캠코의 재산 조사가 좀 조기에 위탁돼 갖고서 즉시 재산 조사하고 재산 조사되면 즉시 압류 조치할 수 있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는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좀 뭔가 이렇게 대책을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오나탄 지적 사항도 좀 점검해 하셔갖고요. 예, 예. 좀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같은 차원에서 이것도 뭐 매년 국정감사나 또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건데 이 국유재산 관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재부가 그 캠코에 위탁한 일반 국유재산이 지금 한 22조 원 정도 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네, 면적으로는 뭐 454평방킬로미터 갖고 여의도 면적의 156배입니다. 이 중에서 유유재산이 여의도 면적이 한 60배인 36.6% 정도 되고요. 무단점유 지금 재산이 면적 기준 3.7%여 갖고 여의도 면적이 한 5.8배 정도 됩니다. 저는 뭐 다른 재산은 떠나서 유유재산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대충 이게 무단점유 같은 경우는 변상금의 절반 이상 연체 중이고 또 연체료가 되게 원금을 좀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위법 부당한 상태가 이게 계속된다는 게 법치행정이나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이게 변상금 하고 거기에 변상금 또 연체돼갖고 연체금 넘고 이게 아니라 이런 그냥 과감하게 행정 대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건 매각 처리해갖고 민간에 넘기면 다 철거하든지 처분해버릴 겁니다 사실은. 이런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것도 무려 여의도 면적이 5,800원이나 되는 걸 갖다가 필요 없으니까 무단 점유하게 내버려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변상금 또 연체 배상은 두고 아니면 행정 대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캠코에서 이건 공매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 법치가 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유유재산 관련해서는 좀 이게 지금 뭐 여의도 면적이 60배나 되는 유유재산들이 이 활용 방안들도 여러 번 이렇게 지적됐던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 갖고 좀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거는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도 18년 9월에 캠코에다가 무단점유 신고 센터를 만들어서 저 신고를 받아서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요. 연간 저희가 100건에서 한 150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서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어서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조사 과정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 무단점유 사례를 적발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민자사업 관련해서 저도 뭐 간단히 한두 개 묻겠습니다. 예, 작년 말까지 중앙 또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그 투자한 민자 사업이 765개라고 이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도로, 철도, 다리, 터널 등 국민이 직접 요금을 내는 국가관리 민자 사업은 58개이고 그 중에서 중앙 정부가 국토부 사업으로 35개, 60%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자체 사업은 23개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2018년도에 이게 여러 가지 그 통행료라든가 이런 뭐 비용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2018년도 8월에 발표했고 재정 대비 1.5배 이상인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도로는 재구조화, 1.2 내지 1.5배는 지금 자금 제도화를 추진했는데 34개 민자도로 중 7개만 재구조화를 실시했고 나머지는 아직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자체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지자체와 관련 민자 사업은 뭐 전혀 그 재구조화 추진이 미흡하고 분쟁과 혼란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산대교 관련해갖고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공익 처분을 하니까 이게 다 지자체 소관이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지자체인지 중앙정부 관리인지 그런 것도 애매하고요. 이게 전체 기재부와 국토부가 이 전체 민자사업에 대한 통행료 현황을 좀 파악해갖고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렇게 둬갖고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가보니까 미신형 터널문제, 또 뭐 경상도 가니까 마창대교 문제, 광주 제2상고속도로, 울산 연포산 터널. 제가 최근에 이제 전국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국 다녀보니까 굉장히 민원들이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냥 둘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국민이 요금 부담하는 그 58개 민자 도로 철도 다리 터널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실시하고 이거 어떻게 재구조할 건지 또는 자금 제도할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사실은. 그래서 2018년도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만든 것처럼 기재부가 좀 주도하고 관계관이 협력해갖고 국민 부담 경감의 민자사업 재구조 로드맵
뭐 이런 정도 모든 걸 종합적으로 추진해야지. 뭐 지금 2018년도에 민자 고속도로 뭐 관리 로드맵 때도 이것도 34개 중에서 지금 7개밖에 안 돼 있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이게 각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장관님의 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게. 예, 의원님 뭐 진행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8년 8월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한 바 있고 그 내용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 15개의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통행료 인하 네. 조치가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15개뿐만 아니라 나머지에 대해서도 요금 인하라든가 재구조화라든가 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는 저희가 한번 같이 국토부하고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덧붙여서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해결되지 않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관리 주체가 국가든 지방자치든 국민들은 다 같이 생각하고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봐주길 부탁드리고요. 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뭐 추경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그 공공기관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방만 경영 등 이런 거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뭐 정부에서 좀 이게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좀 참조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감정의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자고 보면은 여러 가지 영업이익 하락 문제 같은가 이런 것들은 코로나19의 상황들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관장 그들 연봉 인상은 굉장히 또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특히 뭐 상위 10개 기관의 그 연봉 상승률을 보면 26.5%에서 58%나 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일부 그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평가도 낮고 영업이익도 대폭 떨어지고 뭐 경영 손실도 굉장히 큰데 이게 물론 뭐 여러 기준 때문에 그러겠다고 하지만 그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뭐 전년도 경영평가가 차년도 성과급에 반영되면서 약간 현실에 괴리되어 있다 이런 문제도 좀 지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경영평가가 DER로 떨어지더라도 전년도 평가가 C 이상 역시 성과급 수용이 또 가능하고 이런 기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뭔가 바꿔야지.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관장 연봉이 뭐 26%에서 58%까지 인상된다고 하면 이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마 경영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지적의 말씀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기관은 효율성하고 공공성을 같이 확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너무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익률만 가지고 한다면 아마 3년 동안 공공기관장이 재임하면서 이쪽으로만 다 모든 재원을 투입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의원님 지금 지적의 말씀대로 국민 감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